자, 이제 두 번째 볼 건 뭐 볼 거냐? 우리가 유전 파트를 볼 거냐? 83페이지인가? 일단 여기서 생명 시스템 내에서의 정보 흐름이라고 되지? 염색체부터 볼까? 염색체라고 하는 것들은 세포가 분열될 때 핵 속에 염색사가 응축되어 나타나는 막대 모양의 구조물로 유전 물질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염색사가 염색체를 응축되는 이유는 세포가 분열하는 동안 유전 정보의 손상 방지, 두 개의 딸세포의 유전 물질 균종에 분리된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고, 자, 사람의 유전자는 자 몇 개 있을까 혹시 알아? 100만 21. 2만 5천 정도가 됐어. 이 정도가 있대. 근데 사람의 DNA 몇 개야? 이렇게. DNA는 46개. 왜냐면 DNA라는 게 누구와 뭉쳐서 염색, 그러니까 단백질, 거기 나오는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되는데 그것까지 몰라도 되고 그냥 단백질과 만나서 뭐가 된다? 이게 염색체라는 게 될 거거든. 염색체가 46개거든 사람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당 46개씩 들어있는 거고, 얘가 사람의 유전자가 이 46개 들어있어야 돼. 그래서 DNA에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DNA에 많은 수의 유전자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해. 그럼 거기 그림자가 뭐 어떻게 했을까? 유전자 1, 유전자 2라는 거 보여? 그게 무슨 소리야? 유전자 1, 유전자 2라는 소리 무슨 소리야? 다시 말하면 이 유전자들은 하나의 DNA에 유전자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유전자가 뭐야? 유전자가? 형질에 대한 정보를 보고 유전자라고 불러. 그러니까 어떻게 특성,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머리카락에 직모도 있을 것이고 곱슬도 있을 수 있지. 그럼 직모, 곱슬 이런 특징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유전자라고 얘기하지. 사람의 유전자는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연구하기가 그만큼 어렵겠지. 됐어? 자, 아무튼 간에 일단 사람의 유전자는 2만 5천 개 정도로 갖고 있고 DNA에 많은 수의 유전자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해. 자, 밑에 보시면 자, 염색본체 이런 건 몰라도 되고 밑에 보시면 유전 암호와 생명의 연속성이라고 됐을 거야. 그럼 우리가 봐봐. DNA에는 어떻게 구성이냐, 재료가 이렇게 됐어. 자,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이라고 하는 염기와, 됐어? 염기와 당,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당과 인산이라는 게 있어. 이게 1대1대1로 결합된 게 DNA야. 됐어? 다시 한번.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염기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DNA를 만드는 재료는 몇 종류인 거야? 네 종류인 거야. 누구를 만드는 재료는? DNA를 만드는 재료는 네 종류인 거야. 됐어?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인산이 있을 것이고 당이 있을 것이고 인산이 있을 것이고 당이 있을 것이고 인산이 있을 거고 당이 있을 건데 반복된다 보자. 그럼 여기서 당에 염기가 결합되어 있겠지. 근데 DNA는 한 가닥이 아니라 두 가닥이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이쪽도 염기가 누구와 연결됐어? 당과 연결돼 있어. 인산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요 한 가닥과 이 한 가닥인 거야. 됐어? 이게 DNA인 거야. 근데 잘 봐. 여기에서 염기와 염기가 여기가 서로 끼리끼리 결합을 하게 돼.
됐어? 끼리끼리 결합하게 된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결합한다는 얘기는 뭔 소리일까? 이걸 보고 우리가 상보적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한다고? 상보적 결합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뭐라고 부른다고? 상보적. 그러니까 상보적 결합이라는 얘기는 자, 잘 들으세요. A와 T가 결합하고요. G하고 C가 결합할 수 있어. 이것끼리만 결합해. 입체 구조가 맞는 것끼리만 결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결합하는 게 아니라 입체 결합이 가능한 애들끼리만 결합해요. 이렇게 보는 거야. 됐어? 자, 요렇게까지 일단 기억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DNA를 얘기했으니까 RNA도 얘기할까? RNA. RNA는 어떻게 생겨보고 있을까? RNA는 이렇게 생겼어. RNA. 얘는 인산, 당이, 염기가 일단 보면 자 똑같아. 인산이 있을 것이고 당이 얘는 리보스라는 게 있어요. 뭐가 쓰인다고? 리보스. 다르지. 디옥시리보스하고 리보스가 다르지. 옥시젠이라고 들어봤어. 옥시젠. 산소. 그렇지. D. 네? D. 이제 여기서 D는 이거야. 뭔 뜻이야? 접두사. 이게 뭐야? D가 붙은 거 뭐야? 영어 단어에서. 접두사. 네? 영어 단어에서 접두사 붙은 거 이게 뭐야? 원어로 단어 안 외우는 아 그래? 그럼 일단 제거했다 이런 뜻이야? 다시 말하면 산소가 리보스에서 산소가 제거된 리보스라는 뜻인 거야. 됐어? 차이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리보스가 쓰였고 리보스가 쓰였다. 그리고 얘는 염기가 있는데 염기가 얘는 A, U, G, C 이렇게 돼. 그러니까 봐봐. 얘는 누가 없어? T가 있어 없어? T가 없지. T 대신에 누가 있는가? U가 있는 거야. T 대신에 U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A, U, G, C 이게 뭐야? 이게 RNA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건 봐봐. DNA와 RNA의 역할이 뭐냐면 DNA는 유전 정보의 저장이라고 얘기해. 다시 말하면 핵 안에서 존재하면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얘는 머리카락이 직모가 돼야 돼, 아니면 곱슬이 돼야 돼, 반곱슬이 돼야 돼. 피부색이 어떤 색이 돼야 돼, 키가 얼마큼 돼야 돼, 쌍꺼풀이 있어야 돼, 혐오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DNA가 유전 정보 저장인 거지. 두 번째, 자 RNA는 누구야? 유전 정보의 전달이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하고? 전달. 됐어? 유전 정보를 가져가서 주는 걸 보고 누가 해준다? RNA가 해준다라고 얘기해. 됐어? 근데 RNA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중요한 건 자 지난번에 리보스라는 거 있어. 리보스는 뭘 한다 그랬어? 어떤 걸 한다 그랬어? 리보스는 뭘 한다? 리보스는 결합. 아니요, 결합은 아니고 뭐 한다? 단백질 합성. 리보스 왜 리보스야? 네? 리보솜. 리보솜만. 리보솜. 왜 리보스라고 잘못 썼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리보솜 같은 경우 것들이 단백질을 뭐한대? 생성하는 곳이다라고. 그러니까 이 단백질은 누구에 따라서, 이 단백질은 어떤 정보에 따라 만들어질 거야? DNA에 존재하는 정보에 따라서 만들어진 단백질인 거야. 됐어? 그럼 다시 말하면 일단 이거 다시 한번 지우고 갈 거야. 이따가 시간 되면 얘기해줘야 돼. 네. 그러면 이렇게 세포가 있을 거예요. 됐죠? 이렇게 뭐가 존재합니까? 핵이 들어있겠죠. 핵 속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DNA가 들어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누구 있어? 이런 점 같은 게 리보솜이었어. 됐죠? 그럼 이 리보솜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애가 누구야? RNA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DNA에 갖고 있던 정보를 DNA가 못 나오니까 리보솜한테 갖다 주는 게 RNA가 갖다 주는 거야. DNA 몇 가닥인 거야? 두 가닥인가? RNA 몇 가닥인가? 한 가닥인가? 그러니까 DNA는 두 가닥, RNA는 한 가닥.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DNA는 못 나오지. RNA는 한 가닥이기 때문에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리보솜한테 정보를 갖다 주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리보솜은 뭐야? 아미노산을 결합시켜서 단백질을 생산하는 거야. 이게 누가 리보솜의 역할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정보가 어떻게 갈 거니? 라는 거야. 잘 봐봐. 우리가 DNA는 종류가 몇 종류였어? 4종류야. DNA 몇 종류? 4종류인가? DNA가 4종류라는 얘기는 뭐야? 인산, 당 A, 인산, 당 T, 인산, 당 G, 인산, 당 C 이렇게 4가지야. 근데 아미노산의 종류는 몇 개일까? 여러 개. 20개야. 됐어? 잘 봐봐 얘들아. 단백질은 누가 모여서 만들어졌어? 아미노산이 뭉쳐서 만들어, 결합돼서 만드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근데 만약에 잘 봐. 얘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정보라면 몇 가지 아미노산만 지정할 수 있어? 4가지밖에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야 안 돼. 잘 봐, 다시. A는 항상 아미노산 1번, T는 아미노산 2번, G는 아미노산 3번, C는 아미노산 4번이라면, 됐죠? 4번이라면 A, T, G, C가 지정할 수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4종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A가 오면 됐어? 자, RNA가 갖고 온 정보에 따르면 A, T, G, C 예를 들어 이렇게 볼까? 자, A, T, G, C, C, A, T, A라고 예를 들어 보자. 그럼 이건 뭐야? 아미노산 1번, 2번, 3번, 4번, 4번, 1번, 2번, 1번 1, 2, 3, 4, 4, 1, 2, 1 이것밖에 없지. 아미노산 이렇게 붙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되면 다시 설명하게 빨리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해돼 안 돼? 안 돼서 다시 갈 거야. 봐봐. 내가 단백질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단백질을 만들려면 아미노산이 필요하지. 그럼 아미노산을 자 단백질은 요거 지워버릴 거야. 단백질은 뭐냐면 이게 단백질이에요. 아미노산 결합하는 거. 됐어? 그럼 단백질의 종류는 어떻게 돼? 뭐에 의해 결정되냐면 이거에 따라 종류가 결정이 돼. 그러니까 단백질은 종류가 되게 다양하지. 그러니까 효소라는 것들도 단백질이 있어. 그럼 효소를 이 효소를 만들 거고 이 효소를 만들 거고 이 효소 만든다고 했지만 효소의 종류가 다르니까 뭐가 달라야 돼? 아미노산의 개수, 즉 이 단백질을 만드는 개수, 단백질을 만들 때 필요한 아미노산 개수, 배열 순서, 어떤 순서로 아미노산들이 배열이 될 건지, 아미노산의 종류,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가지, 20가지가 있다고 했지. 그 중에 어떤 종류가 몇 개, 어떤 순서로 쓰일 거냐에 따라서 단백질 종류가 결정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예를 들어서 자 B라는 단어와 S라는 단어와 U라는 단어를 썼어. 그럼 뭘 만들 수 있어? 버스. 버스를 만들 수 있어. 또 U, S, B도 만들 수 있지. 그럼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다른 뜻이 되는 것처럼 얘들도 뭐야? 아미노산을 똑같은 수를 똑같은 종류를 했다 하더라도 배열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수, 배열 순서, 종류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근데 유전 정보가 뭐냐? 유전 정보가 요걸 갖고 있는 거야. 이 정보를 준 거야. 어떤 아미노산이 어떤 종류가 몇 개가 어떤 배열 순서로 결합해라 라는 정보를 DNA가 갖고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 정보가 RNA한테 줘서 RNA가 리보솜한테 갖다 주면 이 정보를 주면 리보솜은 그 정보대로 물건을 만드는 거야. 즉 단백질을 만드는 거라고. 이해돼? 이제 됐어? 안 되면 얘기해. 다시 얘기해. 어디서 막혔는지 얘기해.
근데 왜 종류가 4개예요? 뭐가 되게? 이건 DNA를 만드는 재료가 4개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DNA를 만들려면 인산당 A, 인산당 T, 인산당 G, 인산당 C가 결합된 4개로만 만들 수 있다고. 재료가 4개인가? DNA를 만드는 재료가. 근데 그게 아미노산이랑 결합하려면은 그럼 다시 보면 4개. 봐봐. 예를 들어 거기서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근데 보면 여기서 만약에 아미노산이 20가지가 있는데 얘가 한 개만 지정한 이렇게 한 개를 지정한다면 만약에 지정한다면 얘는 아미노산 20개를 다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하나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암으로 쓰이진 않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자 일단 여기서 내가 DNA가 어떤 정보를 줬냐면 RNA한테 이런 정보를 줬대. T, A, G, C, C, A, T, A라고 하자고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만들면 되잖아. 이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갖다 붙이면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러면 만약에 이게 하나만 지정을 한다고 치면 T는 몇 번 아미노산이야? 2번 아미노산이지. 그 다음에 A는 1번 아미노산이니까 1번 아미노산 결합시키고 그 다음에 누구야? G는 3번, 4번, 4번, 1번, 2번, 1번으로 결합을 시키는 거잖아. 맞아? 이렇게 결합해서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 거긴 해.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몸에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은 20종류인데 단백질을 만드는데 못밖에 안 썼다고. 4종류밖에 못 쓴다는 얘기지. 그럼 나머지 16가지는 쓸 수가 있어 없어? 못 쓰는 거지. 그럼 우리가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까 못 만들까? 못 만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당연히 한 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또 바꿀 거야. 2개가. 얘가 자 아미노산 염기. 자 이제 요거는 안 할 거야. 인산당은 안 할 거. 염기가 곧 하나의 재료라고 생각할 거니까. 두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 지정한다고 생각해봐. 됐어? 그럼 어떤 경우가 생길까 봐봐. A라는 염기에 A라는 이렇게 결합할 수 있지. 가능한 게. 또 누가 가능해? A, T, A, C, A, G 이렇게 가능하지. 그럼 몇 개의 정보가 있는 거야? 4개의 정보야. 이해돼? 두 번째 이런 식으로 4개지. 맞아? 그럼 또 누구야? G에 4개, C에 4개. 이게 4개. 토탈 몇 개 만들 수 있어? 16가지 경우에 정보를 기록할 수 있지. 그럼 16가지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몇 가지 돼? 20개의 아미노산을 다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안 되겠지. 그럼 이것도 안 되니까 그보다 좀 더 많은 거야. 몇 개가 될까?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정보로 쓰이는 거야. 바로 밑에 보자. 유전암호라고 되어 있을까? 보여?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서열을 결정하는 DNA상의 염기 배열이라고 불러요. 이해되니 여기까지? 근데 밑에 보면 모든 미생물에게 동일한 체계로 생긴다. 미자 빼시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미생물이나 생물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모든 생물에게 다 동일해. 생물이든 미생물이든 다 동일하게 생각되는 거야. 자, 생물 정보체계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생물이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됐죠? 바로 밑에 줄 좀 쳐주세요. 3개의 염기가 한 조가 돼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거야. 이해돼? 좀 전에 얘가 왜 3개가 모여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암호가 되는지를 설명했어. 만약에 한 개의 염기가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16가지의 아미노산은 지정이 안 되겠지.
우리가 필요한데 불구하고 걔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두 개씩 이렇게 해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16가지 생길 거니까 20개가 다 지정이 되진 않아. 그래서 그것도 4개는 못 쓰는 거지. 그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좀 더 가면 자 밑에 갑니다. DNA 유전암으로 줄줄쳐나 DNA의 유전암을 뭐라고 써 있어? 3염기 조합 트리플렛 코드라고 그래. 뭐라고 부른다고? 3염기 조합. 뭐라고 부른다고? 3염기 조합. 됐어? 그러니까 트리플렛 코드라는 얘기는 3염기, 염기 3개가 하나의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뜻인 거야. 밑에 보시면 DNA 유전암으로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건데 DNA 염기는 4개이므로 DNA 염기가 3개씩 묶어서 암호가 되면 암호문은 4의 세제곱 즉 64가지 경우가 돼서 모든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어. 가능하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봐, 얘들아 봐봐. 만약에 내가 3개의 염기가 이렇게 되냐?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 지정한다고 생각해봐. A와 ATGC 이렇게 되죠. T와 ATGC, G와 ATGC, C와 ATGC. 16가지 가능하지? 이게 T와 G와 C와 이런 식으로 얘 16 이렇게 된다고. 다시 말하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는 얘기야? 4의 몇 제곱? 3개. 그래서 64가지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럼 20개의 아미노산 다 지정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건 뭐야? 3염기 조합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20개의 아미노산을 다 지정하려고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이제 밑에 보실 거야. 이제 자, 3개의 염기가 한 조가 돼서 3개의 염기가 한 조가 돼서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데 이 DNA 유전암호를 트리플렛 코드 혹은 3염기 조합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DNA 유전암호를 트리플렛 코드 혹은 3염기 조합이라 부릅니다. 이해되셔요? 오케이, 그 정도 보신다 생각하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DNA 유전암호와 단백질 합성이 있어. 유전자는 특정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뿐이고 직접 단백질을 만드는 건 아니야. 직접 단백질을 만드는 곳은 어디야? 리보솜에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봐. 리보솜 주변에는 아미노산이 되게 많아. 나 봐봐. 되게 많아. 아미노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미노산 있는 거야.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한 거라고. 근데 이 정보에 따라서 그 아미노산을 갖고 와서 달라 붙이는 거야. 그래야 단백질이 만들어질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누구야?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게 DNA가 갖고 있던 정보를 RNA가 갖고 나와서 리보솜한테 줄 거고. 그럼 리보솜이 그 정보에 맞춰서 아미노산을 붙여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밑에 볼 거야. 뭐 있어? DNA 유전자가 mRNA로 전사되고 아미노산으로 번역되는 과정을 거쳐 단백질 합성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DNA 유전암호에 따라 단백질 합성 과정 복제, 전사, 번역인데 복제는 솔직히 몰라도 되고요. 전사와 번역만 하시면 돼요. 잘 봐봐. 자, DNA는 유전 정보 저장이 됐었지. 맞아요? 네. RNA는 유전 정보 전달이 됐었어요. 그럼 봐봐. DNA에 있던 유전 정보가 어디로 가요? RNA의 유전 정보로 가죠. 됐어요? 다시 한번 DNA에 있던 정보가 RNA한테 갈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불러? 전사. 근데 어디서 일어나? 핵 안에서 일어나. 됐어?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될까? 리보솜에서 어떻게 되니? 단백질을 생성하겠지. 이게 뭐라고 불러? 이걸 번역이라고 불러. 핵 밖에서 일어나겠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거 지워버리고 전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본다. 전사. 자, DNA를 보면 DNA는 두 가닥이야. DNA 됐어?
내가 그냥 쓸 거야. 해봐. A 이렇게 볼까? 됐어? CATGAGTTA라고 하면 그 위에 가닥은 뭐야? 상보적 결합이라 했었지 내가. 무슨 결합? 상보적 결합이라는 게 끼리끼리 결합하는 거야? 아까 누구가 결합한다? A와 T가 결합하고 G하고 C야. 그럼 잘 봐. 위에 건 뭐야? G, T, A, C, T, C, A, T 이렇게 돼 있어. 됐어? 그러니까 두 가닥이 원래 결합되는데 이걸 뜯어야 돼. 됐어? 뜯은 다음에 뭐야? 여기서 이거에 맞춰서 잘 봐.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에 있는 정보를 RNA로 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잘 봐봐. 이걸 이 가닥을 만든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하고 만나는 거 누구야? 누구냐고? G, G죠. 얘하고 만드는 거 T, T인데 T는 DNA에 있는 거고 RNA는 T가 없어. 그럼 대신 누가 올 거야? T 대신 U라는 게 오는 거야. 그럼 누가 올 거야? U, A, C, U, C, A, U 이런 식으로 뭐가 만들어져? RNA가 만들어진 거야. 그럼 여기 있던 정보가 얘한테 이렇게 빡 온 거지. 이걸 보고 전사라고 불러. 근데 왜 핵 안에서 일어나? DNA가 어디 있으니까 핵 안에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요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DNA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돼? DNA가 바깥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미안해. DNA가 아니라 RNA. RNA가 나와서 이걸 갖고 이 정보로 단백질을 생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잡아. DNA에 있는 정보를 뭐라 써? DNA는 뭐라 불렀어? 삼염기 조합이라고 불렀지. 뭐라 부른다? 삼염기 조합. RNA는 그럼 당연히 뭐겠어? 이름이 좀 다르겠지. 똑같진 않을 거 아니야. 이건 코돈이라고 해. 코돈. 그래서 코돈. 다시 할 거야. 뭐야? DNA에 있는 걸 뭐라 불러? 삼염기 조합. 혹은 트리플렛 코드. 코드. 알았어? 근데 RNA는 뭐라 부른다고? 코돈이라고 부른다고. 코돈. 알았니? 네. 다시 한번 삼염기 조합, 코돈 이렇게 가는 거야. 이름 이해됐어? 네. 오케이. 그러게 밑에 보시면 뭐 있었어? 자, 전사부터 생명 중심 이론에 보면 전사부터 볼 거야. 전사. 자, DNA의 유전 정보를 mRNA로 전달하는 과정. 즉 RNA로 전달하는 과정이야. DNA에 RNA 중합 효소가 작용하여 두 가닥의 DNA를 풀고 그중 한 가닥을 주형으로 하여 한 가닥의 mRNA를 합성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도 뭘 만드는 거지. 동화작용이야. 그러니까 효소가 관여해야 안 하겠어? 관여하겠지. 그러니까 이걸 DNA라고 하는 것들은 RNA 중합 효소라는 것들이 와야지 그게 떨어지고 만들 수 있는 거야. 됐어? 오늘 자세한 건 몰라도 되는데 거기까지야. 두 번째. 자, 두 가닥을 다 쓰는 거야? 한 가닥만 쓰는 거야? 한 가닥만 쓸 거야. 됐어? 누구만 쓴다고? 한 가닥만 쓴다고.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밑에 갑니다. 핵 속에서 진행되는 생성된 RNA는 핵에서 세포질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DNA의 염기와 RNA 염기가 서로 상보적으로 대응해서 RNA의 염기 서열을 구성합니다. RNA 염기 세 개의 조합을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거기 게시코돈이라는 거 보여? 네. 게시코돈이 뭐야? 이제 시작하는 거. 시작하는 거. 다 봐봐. 단백질을 막 만들려면 아미노산이 지정이 되지. 그럼 처음 지정하는 그러니까 시작점을 딱 정해줘야 되잖아. 여기부터는 이 단백질을 만들 거야. 그럼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 그걸 게시코돈이라고 불러. 외울 필요 없어. 근데 거기 A, U, G로 돼. 이걸 외울 필요 없어. 근데 항상 시작은 여기와 똑같아.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야. 됐어? 두 번째 누구야? 종결 코드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지. 끝을 맺어야지. 네. 그럼 뭐야? UAA, UAG, UGA는 지정하는 단백질이 없으면 단백질 합성 중단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정하는 단백질이 없다는 얘기는 뭐야? 얘는 단백질 아미노산 붙이지 말라고.
아미노산 붙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 와서 계속 결합되다가 안 붙으면 이게 끝난 거지. 뚝 떨어진 거지. 이게 단백질이 형성되는 거지. 번역은요. RNA 유전 정보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mRNA 코돈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운반되어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으로 tRNA가 운반해온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 연결되어 단백질이 합성된다. 즉 다시 말하면 리보솜에서 뭐한다? 아미노산들이 와서 결합될 거야. 아미노산이 와서 결합됐다는 얘기는 결합되면서 뭘 만들 거야? 뭘 만들 거야? 단백질을 만들어낼 거야. 됐습니까? 합성된 단백질은 소포체나 골지체와 같은 소기관에서 포장되어 세포 안팎으로 전달됩니다까지 보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바로 밑에 보면 그림 나왔을까? TAC야. 이건 DNA야, RNA야. TAC. 왜? 네? 왜? 어떻게 알아? 그 T가 있으니까. T가 있으니까. RNA T가 그렇지. RNA T가 없으니까. 이건 DNA라고 보는 거야. 밑에 보면 뭐 있습니까? RNA T 대신 누구야? A 대신 U, C 대신에 G가 결합돼서 코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3연기 조합과 코돈이 다른 건 DNA니 RNA니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해됩니까? 네. 밑에 보시면 그 하나가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됐습니까? 네. 오른쪽 그림 보면 거기 기억 보여? 기억? 네. 기억은 뭐가 들어가면 돼? T 틀렸죠? U 그렇지. UU G가 돼야죠. 왜 UUG야? 거기 첫 번째 그 기억이 있는 가닥을 보자고. 맨 처음에 A죠. 두 번째가 누구야? A. 첫 번째 A잖아. 두 번째가. 네? 기억이 있는 가닥이다. 기억이 있는 가닥에 뭐 제일 처음에 A잖아. 두 번째가 뭐냐고? 두 번째가 A인데요. 왜 A야? T 그러니까 A U G A C A 아니야? 거기요? 기억이 있는 부분. 기억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아니 위에 있든 어차피 그 위에 내려온 거니까 나온 거니까. 네. 그럼 제일 처음에 뭐냐고? A잖아. 네. 두 번째 염기는 누구야? U. U잖아. 이 U를 보고 뭐라고 찾아내는 거지 내가? RNA구나라고 찾아내야지. 이해됩니까? 네. RNA라고 찾아냈습니다. 그럼 RNA가 됐습니다. GACA 그럼 누구야? 밑에는 AACA 상부적으로 결합할 것 때문에 UUG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그럼 니은 가닥 밑에 나왔어. 니은 가닥이 뭐야? 니은 가닥이 RNA. RNA 됐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미노산 1번, 아미노산 2번, 아미노산 3번이 지정이 돼서 그게 와서 결합되는 거야. 네. 예 와서 결합하세요 라고 한 거라고. What time is it now? 14분. 14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네. 문제가 어려우면 여기서도 어렵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니네 숙제는 어디까지 이번에? 80, 90, 뭐 하는 원 숙제가? 알았죠? 90, 어디까지? 90. 100초까지요. 문제가 47문제네. 와.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많을 거 아마. 왜요? 왜 개념 다지기도 있을 것이고 뭐 실험도 있을 거니까 합칠 거니까. 됐어? 다음 주는 내가 물리를 들어갈 거야. 물리 할 거야. 왜? 태현이 물리 좋아해? 아니요. 물리 재밌어. 엄청 재밌어. 지구과학이 더 재밌죠. 아니지, 물리가 재밌는 과목이지. 지구과학. 물리 엄청나게 재밌어.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지금 개정되는 교과서에 소문으로서는 지구과학이 굉장히 양이 적어진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일단 물리 파트가 강화된다고 그래. 물리하고 화학이. 원래 문화가 더 어렵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수능에 나올 거니까 다 물리 화학이 당연히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요거 한 다음에 할 거 다음 주에 할 거라고. 문제풀이 한다. 됐어? 네. 됐어? 네. 복습하시고 뭘 하셔야 돼요? 복습하시고 뭘 하셔야 돼요? 문제 풀어갖고 오셔야겠죠. 뒤에 답지 있어요. 네. 해설은 없고 답만 있습니다. 채점하시고 모르는 거 공부 다시 복습해갖고 오시고 모르는 거 체크하셔요. 나한테 네. 질문하실 거니까 채점 해와 안 해와? 해와요. 해와요. 채점 해와요. 초딩이 아니니까 채점 안 해줍니다. 아시죠? 초딩이면 해주는데 초딩이 아니라서. 초딩 수업 안 합니다. 그리고